우리 태양계에는 태양을 비롯한 8개의 행성이 있습니다. 그 태양계 행성들의 실제 모습을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태양은 태양계의 중심에 존재하며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상호작용의 궁극적인 원천, 모든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태양의 질량은 태양계의 모든 천체의 99.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구 질량의 약 33만 배, 목성의 약 1048배죠. 태양을 제외한 모든 천체들의 합은 0.134%에 불과합니다. 태양은 고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끓어오를 만큼 뜨거운 바다 같은 존재입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모습이 솔라플레어와 코로나 질량 분출입니다. 솔라플레어는 태양 표면의 폭발을 의미하는데요. 태양 대기에서 발생하는 수소폭탄 수천만 개에 해당하는 엄청난 폭발입니다. 태양에서는 수소들의 핵융합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수소폭탄이 폭발하면서 엄청난 빛과 에너지를 밖으로 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플레어가 뿜어져 나올 때 에너지를 지닌 양성자와 전자 등이 플라즈마 형태로 매초 약 100만 톤까지 뿜어져 고속 방출되는 현상을 태양풍이라고 합니다. 그 태양풍은 우주선 및 우주인의 방사선 피해를 입히고 단파 무선통신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적에도 인공위성을 끌어당겨서 궤도 축소를 야기합니다. 태양풍이 지구로 날아와 지구의 자기장과 만나게 되고 자기장에 의해 휘어진 플라즈마는 지구의 자력선을 따라 북극과 남극에 쏟아집니다. 바로 이때 오로라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태양계의 첫 번째 행성 수성입니다. 수성은 태양으로부터 평균 5,700만 킬로미터의 위치에 있습니다. 수성은 한밤중에 보일 때는 거의 없고 초저녁에 서쪽 하늘에서나 새벽에 동쪽 하늘에서만 잠깐 동안 보입니다. 2004년 8월 나사의 메신저호가 가장 먼저 수성의 표면을 관찰했습니다. 메신저호는 수성 주변을 돌며 20만 장이 넘는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크레이터로 가득한 상처 투성이 수성이었는데요. 천문학자들은 이 흔적을 통해 40억 년 전 대충돌 시기에 생성되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수성은 태양계의 행성들 중에서 가장 많은 크레이터가 보이는 행성인데요. 약 39억 년 전 만들어졌다고 보여지는 렘브란트 크레이터, 1500km가 넘는 칼로지 분지라 불리는 크레이터들도 있습니다. 메신저호는 수명이 다해 의도적으로 수성에 충돌합니다. 수성의 충돌 바로 직전 최후의 순간 행성의 표면 사진을 전송해왔고, 이 사진은 인류 역사상 수성에 가장 근접해서 찍은 고해상도의 수성 표면 사진이 되었습니다. 수성은 태양과 가장 근접한 행성이라 가장 뜨거운 행성일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수성의 표면 온도는 극도로 뜨겁거나 차갑습니다. 행성이 태양에 너무 가깝기 때문에 낮 기온은 섭씨 43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열을 유지할 대기가 없기 때문에 온도가 섭씨 마이너스 180도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럼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행성은 어디일까요? 지구 바로 옆에 있는 비너스, 금성입니다. 금성은 지구에서 볼 때 태양, 달 다음으로 세 번째로 밝은 천체로 빛 공해가 심한 도시에서도 관측이 가능합니다. 태양계의 모든 행성 중에서 태양빛 반사율이 약 70%로 가장 높은 것도 한몫합니다. 색깔도 밝은 노란색으로 매우 화려하기 때문에 비너스라는 아름다운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옥을 연상케 합니다. 온실 효과로 지표 부근의 기온은 무려 섭씨 459도에 달합니다. 또한 대류권이 지표에서 80km까지 존재하기에 엄청난 힘의 대류운동이 일어나 평균 풍속이 360m/s나 됩니다. 게다가 구름이 온통 고농축 황산이라 비가 내릴 때는 황산비가 내리고 황산비는 내리다가 뜨거운 이산화탄소 대기의 열기로 다시 증발해왔던 곳으로 돌아가고 다시 쏟아지다가 증발하면서 올라가는 걸 반복하기 때문에 단 한 방울도 땅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혹 도착한다고 해도 지면에 닿는 순간 무시무시한 고열로 즉시 완벽하게 증발할 확률이 100%라서 바다가 생기지 못하죠. 하늘에서는 유독성 황산비가 내리면서도 땅바닥은 바싹 타들어간 불지옥 행성입니다. 소련은 이런 금성의 표면을 관찰하기 위해 베네라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1982년 베네라 프로젝트. 베네라 13호가 처음으로 금성 표면에 착륙하는 데 성공했고 컬러 이미지를 지구에 보내왔습니다. 동체를 티타늄으로 만들고 카메라 렌즈는 수정을 깎아서 만들고 액체 질소 냉각 시스템까지 탑재하여 금성의 열기를 견딜 준비를 했습니다. 예상 한계치는 30분 남짓이었으나 다행히 127분간 동작할 수 있었고 금성의 표면을 컬러 사진으로 촬영하여 전송하는 공적을 세웠습니다. 이후 나사 역시 1990년 마젤란 위성을 금성으로 보내 금성의 표면을 스캔하는 임무를 시작했고 임무를 통해 나사는 금성 표면에서의 화산 활동, 지각 변동, 태풍 같은 바람 그리고 수천 킬로미터의 길이로 이어져 있는 용암으로 된 강을 발견했습니다. 이 파란 점은 무엇으로 보이나요? 지구입니다. 보이저호가 태양계를 벗어나기 전 지구에서 60억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뒤를 돌아서 찍은 사진인데요.
저 희미한 파란 점에서 우리 인류가 살고 있고 현재 유일하게 생명체가 살고 있는 행성이죠.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세 번째 궤도를 돌고 지름이 12,742km로 태양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행성입니다. 생명체가 탄생하고 서식하는 유일한 천체이며 인류가 살아가는 곳이죠. 지구는 여러 면에서 독특하지만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유해한 태양 복사열로부터 지구를 보호하는 대기와 유해한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는 자기장 때문이죠. 지구는 우뚝 솟은 산에서 광대한 바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풍경을 가지고 있으며 뜨거운 사막에서 극지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잡한 생태계를 형성하기 위해 상호작용하는 인간, 식물, 동물 및 미생물을 포함한 다양한 생명체의 고향입니다. 지구의 가장 매력적인 특징 중 하나는 역동적인 지질학입니다. 지구는 지진, 화산 폭발, 표면을 형성하는 지각판의 움직임으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지질학적 활동은 또한 지구의 기후를 조절하고 생명에 필요한 조건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근 나사는 우주 공간에서 일식 현상을 완벽하게 포착하기도 했습니다. 태양계 네 번째 행성인 화성, 제2의 지구라고 불리기도 하는 화성입니다. 화성은 지구에서 거리도 비교적 가깝고 탐사선이 지상에서 활동할 만한 환경이기 때문에 태양계를 통틀어 화성 탐사가 가장 많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화성은 붉은색을 띠기 때문에 종종 붉은 행성이라고 불립니다. 이는 표면을 덮고 있는 산화철이나 녹에 의해 발생합니다. 화성의 대기는 아주 희박합니다. 화성의 대기는 이산화탄소가 9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금성과 매우 비슷한 대기의 구성이지만 대기가 매우 희박하여 금성과 같은 높은 온도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화성의 풍경에는 거대한 화산, 우뚝 솟은 산, 광활한 계곡이 곳곳에 있어 지질학적 보물창고입니다. 또한 말라버린 강바닥과 계곡의 형태로 액체 상태의 물의 징후가 있어 과학자들은 화성이 과거에 더 습하고 더 호의적인 기후를 가졌을 것이라고 믿게 합니다. 아직까지 생명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호수와 미생물의 흔적을 발견하면서 여전히 외계 생명체 탐사 대상 1순위인 화성입니다. 로버들의 임무 중단의 원인을 초래하는 모래폭풍도 존재합니다. 영화 마션에서 화성의 모래폭풍을 보여주고 있지만 영화 마션에서의 재앙 수준의 거친 모래폭풍은 아니라고 합니다. 로버들의 임무 중단은 모래폭풍 속에서 날아가거나 파괴가 아닌 태양열 패널의 모래나 먼지가 덮여 태양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해 임무 중단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목성입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부피가 크고 무거운 천체인 목성은 지구 크기의 1300배나 되며 질량은 318배 차이가 납니다. 지름은 약 14만 3천 킬로미터로 지구의 약 11배에 이릅니다. 목성은 다른 행성들과 달리 단단한 표면이 없습니다. 목성의 대기는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약간의 암모니아와 메탄 성분도 존재합니다. 목성의 대기에서 가장 유명한 현상은 대적반 또는 대적점으로 불리는 젓갈색의 소용돌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보통의 소용돌이처럼 보이지만 그 안은 허리케인보다 최소 2.5배 빠른 시속으로 약 643km의 풍속을 가졌습니다. 21세기에 들어 대적점의 크기는 줄어들고 있고 2004년 기준으로 대적점의 긴지름이 100년 전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그 크기는 지구의 2배 정도 됩니다. 현재 속도를 유지한다면 2040년 대적점은 원 모양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양계의 보석으로 불리는 토성입니다. 토성은 8개의 행성 중 두 번째로 큰 행성으로 지름이 12만 킬로미터로 지구의 약 10배입니다. 토성의 고리는 크게 7개이며 물 얼음 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자의 크기는 모래 알갱이만 한 크기에서 집채만 한 것까지 다양합니다. 심지어 산만큼 큰 것도 존재합니다. 토성의 고리가 밝은 색을 띠는 이유는 고리의 입자가 상대적으로 거대하고 물 얼음과 같은 반사물질로 만들어져 햇빛을 효과적으로 후방산란시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토성을 가장 근접해서 촬영한 탐사선은 캐시니 하이겐즈로 2002년 처음으로 토성에 근접해 촬영했고 2004년에는 더욱 더 근접해서 지구에서는 볼 수 없는 토성의 모습도 촬영하였습니다. 토성의 북극에서는 육각형으로 회전하는 구름이 존재합니다. 육각형 구름, 육각형 제트류로 불리는 구름은 1980년대 보이저우에 의해서 최초 발견됐고 30년 뒤 캐시니 하이겐즈에 의해서 다시 촬영되었습니다. 당시 우주에서 일어나는 가장 아름다운 미스터리라는 평가를 받았고 이후 액체 실험으로 이 현상을 재현할 수 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실험 논문에 따르면 원통형 용기에 액체를 채우고 용기 안에서 원판을 회전시키면 원통 위에서 회전수, 원심력에 따라 삼각형에서 육각형까지 다각형이 나타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실험으로 토성의 북극 내부가 이와 비슷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고 추측이 가능합니다. 태양계 7번째 행성인 천왕성입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추운 온도를 자랑하는 천왕성은 약 45억 년 전 태양계의 나머지 부분이 형성될 때 함께 탄생했습니다.
천왕성은 1781년 천문학자 윌리엄 허셜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지만 천왕성은 원래 혜성이나 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천왕성은 태양에서 7번째 행성이며 태양계에서 3번째로 큰 직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름은 지구보다 4배 더 큽니다. 햇빛이 태양에서 천왕성까지 이동하는데 2시간 40분이 걸립니다. 거대 얼음 행성인 천왕성에는 실제로 단단한 표면이 없습니다. 기체로 구성된 대기가 바로 행성 내부의 액체층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천왕성 표면에 착륙하거나 표면을 걸을 수는 없습니다. 우주선이 착륙할 곳도 없지만 천왕성의 대기권을 통과할 수도 없습니다. 극한의 압력과 온도로 우주선이 파괴되겠죠. 보이저 2호와 허블 우주망원경의 합작한 사진으로 천왕성 표면에 있는 오로라도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2020년 허블 우주망원경은 좀 더 선명한 천왕성의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어둡고 차갑고 초음속 바람이 휘몰아치는 얼음 행성인 해왕성은 태양계에서 8번째이자 가장 먼 행성입니다. 반지름이 24,622km, 해왕성은 지구보다 약 4배 더 넓습니다. 햇빛이 태양에서 해왕성까지 이동하는데 4시간이 걸립니다. 이 푸른 행성에는 희미한 고리와 많은 위성이 있지만 단단한 표면은 없습니다. 해왕성의 중심부에는 규산염, 니켈, 철로 이루어진 고체 핵이 있으며 이 핵은 지구보다 약 1.2배 큽니다. 해왕성의 핵은 물, 메탄, 암모니아와 같은 얼음 물질로 구성된 유체로 둘러싸여 있으며 이러한 유체는 구름층으로 덮여 있습니다. 해왕성은 천왕성과 더불어 거대 얼음 행성으로 분류됩니다. 해왕성은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바람이 많이 부는 행성입니다. 해왕성의 바람은 목성보다 3배, 지구보다 9배 더 강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해왕성을 관측한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태양계 뒤로 갈수록 관측 사진 관련 자료가 적어졌습니다. 빛으로 이동해도 해왕성까지 4시간 걸리는 거리로 아직까진 한계가 있고 탐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우리 인류는 아직 태양계 내 행성들의 숙제를 100% 풀어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보이저우는 오랜 시간 동안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태양계를 벗어났으며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미지의 우주를 밝혀주고 있으며 앞으로 우주과학의 발전으로 지금보다 더 우수한 장비들이 우리들의 눈이 되어 미지의 세계를 밝혀주지 않을까요? 우주에 대해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영상으로 우주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주멘터리였습니다.